국가 반주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 네 분을 모시고 튀르키예 동포지상사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편주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순서로 참석 동포를 대표하여 김정호 제20대 튀르키예 한인회장께서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교민을 대표하여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하면 장점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흑해, 애계해, 지중해 같은 좋은 경관들, 그다음에 동서양의 융합된 문화 및 12,000년 이상 된 인류 역사학, 그 다음에 맛있는 케밥, 그리고 사람의 정이 있습니다. 그 정이 우연의 일치인 장면 한번 만들었더라고요. 세상에는 스쳐 지나간 만남과 인연이 깊은 관계에 이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인연도 바로 그런 소중한 순간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인연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날이 바로 내일 11월 26일입니다. 11월 26일은 75년 전 5,000명의 튀르키예 장병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첫 전투에 나선 날입니다. 20살 남짓한 청년들이 고향을 뒤로하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보여준 그 용기와 희생은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년 전 튀르키예가 한국을 돌아왔던 그때와는 달리 75년이 지난 바로 오늘 2025년 11월 25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튀르키예의 자유와 번영에 힘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튀르키예를 찾아주신 오늘 이 순간은 대한민국이 형제국 튀르키예와 마음을 나누며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따뜻한 뜻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양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교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고 교민사회가 한때 5,000명에서 2,000명대로 줄어든 현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역사가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기술력과 혁신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모은다면 더 큰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 진출했던 1세대가 섬유, 관광,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 분야, 원자력, 그리고 K-팝, K-시네마 등 새로운 K-컬처 등 더 다양한 산업에서 양국의 미래를 더욱 넓게 열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 나라가 함께 이루어갈 진정한 상호 동반 성장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형제국 튀르키예를 기억하며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번 튀르키예 방문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민이 진심으로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고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7박 10일 3만 1000km 여정을 보내신 우리 두 분께 큰 박수로 환영회와 환송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심 어린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호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집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집 생각 나지 않습니까? 저기 2만 킬로쯤 떨어져 있나요? 12,000킬로. 여러분들이 고생이죠. 우리야 잠시 집 나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아주 길게 집을 나와 있는 분들이라서 아마도 집에 뭔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김정호 회장이 말씀하셨지만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관계이죠. 6.25 참전도 참전이지만 또 이들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이 저는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 내외를 만날 때 그때도 그 역시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겠죠. 약 1000명이 전사했는데 아직도 462분의 유해가 지금 부산 유엔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전장에서 사망하면 다시 고향으로 시신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지에 그렇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군사적 역량으로는 세계 5위로 평가받는, 그리고 문화 역량으로는 뭐 거의 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우리 튀르키예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돌골적이라고 있죠. 돌골적. 그게 튀르키예였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네. 근데 말도 비슷한 게 많다고 해요. 어제 제가 만두를 봤는데 만두 이름이 비슷하더군요. 만트라 그래? 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순도 좀 비슷한 게 많다고 하고. 앞으로도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겁니다. 그 가교 역할을 또 여기 계신 교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튀르키예 외교관이십니다. 대사님도 계시지만 대사님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잠깐 드렸지만
걱정되는 나라에서 이제 걱정되지 않는 든든한 나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교민 여러분과 간담회를 가지는데 제가 메인 테이블에 있는 분 몇 분 얘기만 듣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흉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도 뭐 보니까 빠지는 것 같은데 뭐 다들 같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은 5,200만 명, 해외 교민들까지 하면 한 6천만 명 되겠죠. 그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사실 그 국민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이 나라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의 개인의 목소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전 세계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각계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대접받고 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 치고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각각 구성원들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 문제 지적이나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서 문제들을 예방하고 또 있는 문제를 제거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다양한 기회에 좀 토론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자기 의견 당당하게 얘기하고. 원래 다르다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사람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쌍둥이도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생각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고. 그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조화의 재원이죠. 화합의 재원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적대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부족해져서 그렇죠. 그게 사회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우리 아내도 있지만 가급적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뭐 제가 가끔 사고를 많이 쳐서 문제 째려보시는 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도 정말 당당하게 있는 문제를 내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특별히 준비한 세 분이 계시긴 할 텐데 그분들은 이따가 공식적인 기회가 또 있겠지만 식사하시면서 많은 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민 정책이 저는 대단히 고민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통상국가죠. 사실은 자체의 재원이 많지가 않아서 내부에서 우리끼리만 해서는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외 거래, 대외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려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요즘은 경제 영토라고 하잖아요. 물리적 영토를 늘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영토, 시장을 넓히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근데 시장을 넓히려다 보니까 그냥 기업인들한테 맡겨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국가적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외교부 중심으로 또 단발적으로 각 부처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왔죠. 뭐 한글 학교도 하고 문화원도 운영하고 대사관도 영사관도 운영하고 뭐 국방교류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이게 좀 분절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낼 거냐. 지금 제가 외교부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중이기도 한데 아마 현재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절실하잖아요. 이 중에서 보면 문화 활동하시는 분, 기업 활동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내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이런 걸 본국이 좀 해주면 좋겠더라. 이런 거 좀 고치면 좋겠더라. 뭐 이런 의견들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학교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지원을 좀 늘려서 한글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문화 역량을 높이는 일이고 또 제외 교민들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민족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는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늘릴 생각이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여하튼 여러분, 제가 7박 8일 일정이 오늘 끝나는데 여러분들을 이영만리 다른 땅에 계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뵙고 개별적으로 격려하고 또 필요한 얘기 다 들으면 좋은데 그러진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교민수가 많이 줄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튀르키예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해요. 동서양 문명이 부딪히는 곳이기도 하고 교류하는 곳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한반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정석도 비슷할지 몰라요.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의 교류 협력도 좀 강화되고 그러면 그 틈에서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도 넓어질 테니까 우리 교민들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인회도 잘 조직하셔서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인원도 잘 나오지 않을 텐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주시고요. 우리 교민 여러분도 교민의 활동이나 이런 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의 장을 강조하시고 우리 동포들의 삶에 공감하며 한국 튀르키예 관계 발전과 동포 사회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통령님의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너튜브에서 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여사님 한국에 귀국하시면 재워야만 해. 2박 3일 동안 계속 재워야만 해.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사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대통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주신 이 따뜻한 마음이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도시와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이곳 튀르키예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한국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마음과 노력이 모여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양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드시면서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건강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건배! 네, 건배 제의를 해주신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모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 계신 다문화 가정으로 꾸리시면서 여기에 계신 한인분들의 거주비자가 혼인비자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비자의 경우 배우자의 신변 변화, 사망이나 이혼이 있을 경우에 바로 효력을 상실을 해서 15일 이내에 터키를 떠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특히나 배우자의 부재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인에 대해서 다문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거주에 대한 그 개런티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국익 외교에 앞장서시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곳 튀르키예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중에 전장에서 실종을 포함해서 전사하신 분이 한 890여 분 계십니다. 이들의 가족들에게 생존해서 돌아오신 분들과 동일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과 표창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순국자들 가족에게 있습니다.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앙카라에는 한국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순국자들을 위한 추모 및 헌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전용사 참전비 및 추모 공간 건립을 위해서 이스탄불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부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코자 이스탄불 총영사관을 통해서 보훈부에 신청 예정입니다. 해외에서의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민간 조성액이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참전비가 건립이 되면 이스탄불 시민을 포함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피를 나눈 형제국가로서 예와 신의를 지키는 모범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교민들도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도 큰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 3억 내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년 참전용사 가족 및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방문 프로그램을 정부를 통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비 중 일부는 자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 한국 튀르키예 우정과 협력을 책임지게 될 튀르키예 학생 참가자에게는 전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념사업회는 한인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속해 있으며 각자 생업을 하면서 자체 모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한국전 참전 관련 사진, 기록물 수집 관리, 사진 전시회 개최, 앨범 제작 및 관련 책자 발간, 후손 학생들과의 전쟁 박물관 탐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25 한국 전쟁 관련 기념일 행사를 또 몇 개 중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용사 생계비 보조 및 후손 장학 사업, 그리고 한국대학 입학 추진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과학 수리 및 신규 건립 사업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현안인 참전용사 기념비 및 추모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활동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자체 모금만 가지고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보훈부를 통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립하재태페대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1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태영 교수입니다. 하재테페대학교는 4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튀르키예 최고의 대학입니다. 한국어는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인기 있는 수업입니다. 한국어를 배운 졸업생들이 앞으로 양국의 교류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튀르키예에서는 외국인 교수의 노동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계속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10년 동안 한국어가 열렸던 한 대학교에는 한국인 교수가 재임용이 안 되었고 튀르키예인이 강의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가 폐강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3개의 대학에 한국어 문학과가 있으며 3개의 대학에는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강의하는 한국어 교수들이 노동비자를 잘 받아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81개 도시에는 많은 우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인 앙카라 내의 대학을 보면 한국어 강좌가 열린 곳은 2대학뿐입니다. 반면 일본어는 6대학, 중국어는 7대학에 열려 있습니다. 이곳 튀르키예의 젊은 인재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건 한글학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요.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고, 한국에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러 여름방학에 한 3개월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돼서 청강생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3개월 동안 해외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주 관할지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이 청강으로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먼저 해서 문의를 했고, 필요한 서류를 터키에서 이 서류 하나 준비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거를 다 준비해서 가고, 아이들도 학교를 한국에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들떠서 한국에 갔는데요. 가기 전에 바로 처음에는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을 그러면 이 청강생으로 있는 동안 도시락을 싸와라. 요 이야기가 있어서 아이들만 도시락을 먹으면 조금 이제 왕따 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급식은 그럼 저희가 내겠습니다. 부담을 하겠으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학교 갈 거에 들떠 있었는데 결국은 담임 선생님이 딱 거절을 해서 아이들이 청강생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해외에 사는 아이들이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기회가 토요 학교밖에 없고, 한국에 가서 방학 동안 배울 수만 있다면 다문화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도 그렇고 한국말이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학교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이 청강생의 시스템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학교에서 이런 담임 선생님의 거부로 아이들이 이렇게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쁘게 좀 담아주세요. 저는 안탈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를 해주십시오는 아니고요. 저는 자랑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며느리를 왔습니다. 터키 며느리를 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90이 다 되셨는데 우리 딸이 튀르키예에서 집을 좋은 걸 샀다고 보시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고 지금 가방을 쌌다 풀렀다 이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원래 앙카라에 낙하산을 탔어요. 원래 저 오시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전화를 드렸더니 저를 여기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도 두 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국에 지금 늦은 밤이신데 딸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함 한 분만 불러도 될까요? 안강훈 씨, 신경자 씨,
예쁘게 이렇게 길러주시고 제가 터키에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저희 두 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고요. 12월 13일 날 키로수 넘쳐도 되니까 먹을 거 많이 가지고 오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요.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인데 참전 용사회도 관련 있는데 용인시에 가보면은 터키, 투르키예 군인 기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2번을 갔는데 용인 에버랜드 들어가기 우측에 있는데 벤치도 없고 간이 화장실도 없고 실제적으로 행사 날만 사용하는 참전비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좀 해주시면은 진입구 쪽이라든지 그러면은 터키, 투르키예 군인, 투르키예와 터키 양국 간의 관계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저희들이 기념할 수도 있고 또 공원에서 김밥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조금만 공원 조성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용인시라든지 뭐 경기도에서 충분히 지원만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터키 노동부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영주권은 받았고 25년째 노동비자를 받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노동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터키, 투르키예는 노동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국 간에 서로 노동부 또는 대사관, 총경사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지만은 영주권을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영주권을 만약에 준다면은 노동 비자를 당연히 없이도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다들 우리 교민들께서 거주증 관련해서 뭐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대사님, 우리 총리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욱더 좀 신경 써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터키에서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과 같이 협력업체로 근무하고 있는 유니테크 전재균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바로 맞은편에 저기 김용진 법인장,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장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서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정을 수행하시는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인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 많은데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산적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 국정을 먼저 열심히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도 사진을 같이 찍을 때 제가 대통령 네 분 건강하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건강 챙기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무조건 마이크를 잡거나 대통령님 앞에 서면 애가 4명 있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앙카라에서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앙카라 부회장, 한인회 부회장 황채양윤입니다. 네, 저는 그냥 지극히 또 개인적이고 조금 전에도 요청드렸는데 메일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평생에 언제 대통령님 내외분 앞에 서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야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 3명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큰아이들은 쌍둥이로서 앙카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해병대 수색대와 GP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GP는 대한의 아들들이죠.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터지는 곳에서 2달 넘게 이렇게 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나오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앙카라에 못 오고 12월 1일인가 휴가를 온다는데 한국에서 또 그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서류 복잡하지 않게 부모가 해외에 살고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앙카라에 한국인과 튀르키예인 연합으로 하고 있는 우정합창단 지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70%가 튀르키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있고 혹시 나라 차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는데 반짝거리면서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매주 2시간 이상씩 연습하는데 찾아오는 30여 명의 터키 친구들을 보면 제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와 계신 기업들이나 나라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상징적인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옥타 트루키지의 지회장 김문정입니다. 혹시 대통령님 옥타가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옥타가 세계 한인 경제 무역 협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사는 교민들,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교민들의 연합인데요. 여기 지금 지상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세요. 이미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해외 진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지역 영토 확장을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많이 돌아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나 이런 옥타 같은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도적인 좀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분야와 관련해서 조그만 안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숙이고 터키에서 17년간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 카자흐스탄에서 터키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으로 대학생들과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세기 터키 음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생각이 든 게 한국과 튀르키예 사이에서도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지능 사업들이나 음악인들과 문화인들과의 교류가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와서 공연을 하고 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 토의와 패널을 통해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스탄불 한글학교 교장 박성이고요.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오지 않는 학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민들이 대통령님 부분 너무 좋아하시는 교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여기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제가 악수를 좀 받아서 전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를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선물은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갖고 그냥 나중에 좀 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다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개별 말씀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좀 챙겨볼게요. 우선, 비자 제도는 한 국가의
일반적 시스템이라서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거라 우리 한국 교민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특히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또 아내가 사망하면 그때로부터 15일 안에 출국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비인도적인 측면이 있어서 마침 우리 튀르키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예외를 만드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비인도적 차원에서 특히 결혼한 사람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이 정부에서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교민 자녀들이 일시 귀국해서 체험학습하는데 제한이 좀 있나 본데 근데 아마 급식 문제나 이런 거는 아마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어쨌든 약간의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는 교육청 쪽에 요청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훈 정책 관련해서는 튀르키예만 보면 해야 될 일이 많긴 한데 이게 참전 군인들이 전 세계로 보면 수백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튀르키예만 해도 23,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대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실제 참전 파병됐던 인원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부 장관께는 그 중에서 사망자, 전사자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좀 챙겨보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지시는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은 안 하셨던데 어디 자료에 보니까 어디에 참전 기념공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 정부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협상 중이라고 협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탄불에 여기는 있는 거고 아까 보니까 이스탄불에 그거는 대사관에 좀 챙겨보시고 필요하면 본국 정부하고 튀르키예 정부가 협의를 좀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보면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위치만 해주면 제가 건설 비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니까 본국에서 그건 그렇게 좀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병역 의무 이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귀국한 병사들이 휴가 때 출국을 못하게 하는 모양이군요.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아까 보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근데 이것도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스스로 일부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고 귀국해가지고 군에 입대한 병사들한테 출국을 못하게 하는 사태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매우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국방부를 통해서 누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분 발언할 분들이 계시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뭐 오늘 아니더라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대통령실로 보내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